초등학교 친구들, 자, 이제 2학기부터는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근데 우선 그 전에 이제 북한하고 통일을 알기 이전에는 우리가 왜 분단이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학습지를 만들었고, 여기 도표에 주요 사건들을 정리했는데요. 자, 우선 밑에 보시면 주요 사건들에 대한 내용과 설명을 선생님이 정리한 거 있는데 한번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분단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성격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 분단의 역사를 알아야지만 역으로 통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점을 가지고 통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특징도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시작은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난 광복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역사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 광복이 우리에겐 좋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100%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연합국 특히 이 연합국의 대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미국 등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불안정한 광복이 되었고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역사적인 상식으로 이 시기에 이제 대전 이후로 여러 가지 개념 중에서 냉전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이름하여 콜드 뭐라고 하는데요.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건 아니고요. 어떤 이념을 가지고서 싸우는데 이때 이념이 우리가 나중에 배울 수도 있겠지만 자유주의랑 사회주의라는 개념을 믿는 국가들이 양대 산맥으로 전 세계를 퍼져요. 근데 이 자유주의의 대표 국가가 미국이고요. 사회주의가 이제 지금은 러시아하고 옛날에는 소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당시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적으로는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는 거에 동의를 하면서도 그러면서 이 전 세계를 누가 쥐락펴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나라, 즉 미국과 소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싸워요. 그거를 이름하여 냉전이라고 하고요. 이 냉전의 여파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이 한반도 땅이 남북한 분할 점령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생긴 개념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38 도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과 소련 중에서 과연 이 한반도를 누가 다스릴까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그 회의가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회의가 좀 중요한데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고요. 말 그대로 모스크바에서 세 개의 나라가 외상은 외교부 장관을 말해요. 이때 말한 세 개 나라는 당연히 미국과 소련이고요. 중립적인 입장 대표로 영국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일단 임시정부를 세우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절차적으로 한반도의 안정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임시 대책회의가 필요한데 그 이름이 바로 미소공동의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가 되고 이 지금 이제 미국이나 소련이 생각했을 때 아직 한반도는 안정하지 않고 뭔가 불안정해요. 그래서 너네는 아직 독립을 할 그 힘이 없는 것 같으니까 우리 같이 약간 완벽한 나라가 좀 노하우도 전달할 테니까 잠시 우리의 어떤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신탁통치라고 합니다. 여기 밑에 보이는 것처럼 신탁이라는 건 한자어를 그대로 보시면 믿을 신, 탁이 맡길 탁입니다. 그래서 너네가 보기에 믿을만한 나라에게 임시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겠다는 게 아니고 잠시 우리한테
믿고 맡기면 우리가 국가란 이런 것이야. 국가는 이렇게 돌아가야 돼 라고 약간 노하우 같은 거 전달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정 국가가 일정한 지역을 어느 정도 통치한 제도인데요. 이게 이제 뉴스에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잠깐 이거 신타 통치 또 다른 식민지 지배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 이 신타 통치에 대한 의견이 나온 다음에 자, 우리나라에 두 가지 의견으로 의견이 갈리게 된다. 여기 보시면 이 신탁 회의에 찬성하는 계열이 친탁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반대하는 계열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식민지가 아니냐라고 반대하는 거고, 찬성 입장에서 그래 우리가 지금 독립을 했지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 지금 뭐 사실 우리가 뭐 땅도 정비가 안 돼 있고 제도도 정비 안 돼 있는데 좀 잘 사는 나라들의 노하우를 배우는 게 어떨까라고 이렇게 의견 대립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것과 별개로 이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고요.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누가 이 한반도 땅을 좀 지배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는데 그럼 당연히 미국과 소련이 양보를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당연히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기는 하지만 써 있는 것처럼 논의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이 의견이 대립돼서 결국 이거는 실패로 끝나요. 그래서 이제 미국과 소련이 우리끼리는 해결이 안 되니까 제3의 단체로 결정을 넘기면서 너네가 봤을 때 과연 이 한반도는 누가 어떻게 흘러가게 할까? 누가 다스리는 게 좋을까?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제3의 단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제연합이고 흔히 말하는 유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면 너네끼리 정부를 만들어. 그래서 선거를 한번 해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때 이 38도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과 유사한 북과 남이 있다면 북한에서는 선거를 좀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남한은 선거를 하자라고 의견 내리면서 이러다 보니까 유엔도 좀 머리가 아프는 거죠. 좀 너네 한반도 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통합이 안 되네? 어느 쪽은 선거를 하자 그러고 어느 쪽은 선거하지 말자고 하면 난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네 그러면 너네끼리 결정이 안 되니까 선거 가능한 지역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만 선거를 진행하게 되어서요. 결국 1948년에 남한부터 먼저 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을 처음 초대 대통령으로 하고요. 그다음부터 한 달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공식 명칭인 조선인민민주공화국 내에서도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김일성을 주석으로 해서 북한의 정부가 생겨. 이 사건 좀 띄엄띄엄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는 아까 분명히 1945년인데요. 요 사이에 보면 이게 3년 동안의 걸친 논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흘러가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1950년 6월 25일에 갑자기 북한에서 먼저 남한을 침공의 전쟁이 생기고 여기 보인 것처럼 또 3년입니다. 3년 동안에 피 터지는 전쟁을 통해서 어느 쪽도 승리가 결정되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싸우다가 이러다가 둘 다 힘들겠다 싶어서 우리가 정전 협정을 맺는데요. 이때 정전은 스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슷한 맥락이 휴전이라고 하죠. 아예 이건 아닌데 여러분 종전 아예 전쟁 끝낸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잠시 멈추자 한 다음에 그게 지금 2021년에도 여전히 분단의 비극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잠깐 하나 짤을 보여줄게요. 6.25 전쟁의 과정에서 이제 북한과 남한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위에 빨간색이 북한의 그 영토고요. 파란색 남토인데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잘 봤죠. 7초밖에 안 되긴 하지만 3년 동안 남한과 북한 치열하게 영토를 획득하기 위한 과정이 있고요. 정말 우리도 위험할 때 부산까지만 우리나라 땅이었다가 북한까지 가까이 가지고 정말 치열하게 3년 동안 싸웠고, 네, 안타깝게도 그 전쟁은 끝이 아니라 잠시 쉬고 있다는 거. 다시 언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자, 이러한 배경을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두 가지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우리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광복부터 시작해서 주변 국가의 어떤 개입이 상당히 많다는 거 알 수 있죠. 특히 이때 말하는 주변 국가는 미국과 소련, 즉 냉전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주변 국가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아까 나온 것처럼 뭐 신탁 회의에 대해서도 의견 대립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단독 정부 문제를 관련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 즉 우리 민족 내부에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자, 이 분단이 된 이유에는 국제적인 이유랑 그 다음에 국내적인 이유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왜 배우냐면, 나중에 통일을 할 때 우리 민족 내에서도 통일이 중요하지만 주변 국가와의 관계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당시에는 미국과 소련이었지만 지금은 미국, 그 다음에 소련이 바뀐 러시아, 그 다음에 일본, 중국, 이 4개 국가와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나중에도 배우겠지만,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한번 남북 분단의 배경에 대해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도표에 어떤 사건이 들어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선생님이 좀 여기를 지울게요. 자, 이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 1945년 8월 15일은 바로 광복입니다. 자, 우리 분명 조상님들은 광복되니까 바로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았더니 이때 이제 미국과 소련이 등장을 하죠. 자, 그래서 누가 이 한반도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대해서 모스크바에서 3개의 나라의 외교부 장관들이 모이는 삼국 외상 회의가 개최가 돼요. 여기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신탁 통치라는 개념이 등장하고요. 이 여파 때문에 신탁 통치에 대한 의견 대립이 생겨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결과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되지만 결국 요거는 실패로 끝나고요. 그래서 이 한국의 독립 문제를 지금의 유엔인 국제연합에 맡겨버리는데, 그 과정에서 결론은 뭐냐? 선거가 가능한 지역부터 선거를 하고 정부를 꾸려 나가세요.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또 다른 광복절 날에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로부터 한 달 뒤에 북한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란 명칭으로 국가를 만듭니다. 그러다가 1950년 북한의 침략으로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했고요. 꼭 복습을 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분단이 되었고,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분단은 국제적인 이유랑 국내적인 이유가 합쳐진 걸로 발생했다는 특징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 중요한 개념을 하나 배우겠습니다. 자, 바로 화면 오른쪽에 있는 학습지에 나오는 개념인데요. 하나는 분단 비용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통일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로 등장하는 게 통일
편익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편익은 쉽게 말하면 베네핏이 이익을 말합니다. 자, 우선 도표를 보시면 말 그대로 분단 비용과 통일의 비용에 대해 선생님이 정리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비용은 분단으로 발생하는 비용. 말 그대로 설명을 하자면 분단 비용이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통일 비용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 우선 분단 비용은 말 그대로 분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고요. 지금 분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더 이상 전쟁이 안 일어나고 이 현 체제를 굳어가기 위하기 때문에 이거는 소모적 비용이라고 그래서요. 쓰기만 하는 사용만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익을 볼 수가 없는 것이냐. 한번 쓰고 나면 회수가 회수가 안 되는 비용입니다. 대표적이고 이제 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무기 구입비. 여기에 플러스 이제 우리가 이제 국방비 같은 게 여기에 포함되겠고요. 체제 유지비, 현 상태 유지하기에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체제를 유지하기에 주변 국가나 이런 것도 유지하기 위한 게 분단 비용이라면 반면에 이제 통일 비용은 통일 간에 그 과정에서 지금 나중에 배우겠지만 남북한 간에 분명히 격차가 있어. 이거를 해소하고 그 사이의 갭을 줄여서 통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상당히 좀 많이 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 비용의 성격입니다. 근데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는 이익이 발생할 건데 이 이익이 바로 통일 편익이고 이건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한번 수업 시간에 다룰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위기 관리거나 아니면 이제 그 사이에 있던 경제나 이런 거는 제도, 통합에 대해서 드는 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맨 처음에 있는 거 현재 이제 ing 현 상태는 이제 현재 우리는 분단 비용이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단 상태가 계속 지속됨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래서 분단 기간 중 지속적으로 발생하고요. 아마 통일이 된다면 더 이상 분단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자, 추후의 미래에 만약에 통일을 하게 되면 통일을 위해 드는 여러 가지 이런 거고요. 일단 한시적인 겁니다. 영원한 건 아니다.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는 한시적인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통일 편익이라고 해서 사실 제일 중요한 개념은 통일 PP입니다. 그래서 통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제적, 비경제적으로 통일 이후에 쭉 영구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통일 편익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 통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통일 편익을 보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이 통일과 분단의 과정에서 비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 이 분단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분단 비용이고요. 이거는 쓰고 나면 이익이 없고 현 상태 유지하기 위한 소모적인 비용이라는 측면이 좀 강하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분단 기간 중에 계속 발생한다는 거. 반면에 통일 비용은 투자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계속 드는데 계속 드는 건 아니고요. 한시적으로 발생을 한다는 것. 그다음에 통일 편익이 발생한 순간에는 그때부터는 통일 비용 대신에 통일 편익이 생기는 개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시간에 선생님과 피드백 시간을 갖겠습니다.